총선 조작범들을 찾아낼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간단 명료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42곳,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203곳, 42대 203.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통계과학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이쯤 된 적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작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서울의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유권자는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 집단도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통계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도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전투표 425개 동 전부가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이 425번 연속은 최근에 약속한 이 쾌타라는 이 현재 도량형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패턴이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 전산과장이 제시했습니다. 기무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육군사관학교 34기 장재현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듯 공병호 경제학 박사가 개표 통계가 발표된 지 단 서너 시간 만에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그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전산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축구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선거운동을 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이재명 승리로 끝났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길래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면요. 사전투표 전산망에 이재명 플러스 1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카운트에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을 통과시킨 후에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것. 즉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뻥튀기 된 전산 가정값은 실물 투표지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은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서버에 보고됐는데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는 25%의 가짜 투표지까지 개표 화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를 하면 실무 투표지를 위조로 넣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장 박사는 확언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선관위 전산 운영 시스템을 감리해야 한다고 말한 장재현 박사는 감리에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장 박사는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 시스템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감리사 한 10명을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에 감리하게 한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천재들을 모아서 선관위 전산망 일주일만 감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실행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움직여줘야겠죠. 장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조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되려 선관위가 떳떳해지는 일이 될 테니까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난 4.15 총선에선 4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 조작을 왜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장 박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들 하드웨어만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CCTV에 투표함이 가려진 모습이나 투표지 인쇄 불량 등은 모두 하드웨어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가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투표지가 배춧잎처럼 시퍼렇게 나오고 지금 막 인쇄한 것처럼 빳빳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증거들은 선관위와 한통 속인 대법관들이 다 기각했기 때문에 조작 선거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인 국가기관 전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률상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 박사는 직접 증권예탁원 등을 감리해서 문제점을 찾아낸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장 박사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패배가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